저와 남편은 결혼해서 슬아의 딸을 낳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도 1년 차이로 낳았어요. 1살 많은 제 딸이 조카 애를 잘 챙겨주었죠. 저 기회집애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손자 밥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는 거야? 어머님, 제 딸이 정이 많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야, 중졸, 내가 너한테 물었냐? 나의 사업가 며느리 둘째야. 저 계집애 좀 말려라. 손으로 소세지를 잡아서 내 손자 밥그릇에 넣는 걸 보니 아휴, 찝찝하다. 저러다 병 걸리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어머님. 저도 형님 딸 세경이만 보면 성질난다니까요. 무식하고 지저분하고 우리 아들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모와 동서는 10살인 제 딸이 드는 앞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동서, 그게 애 앞에서 할 소리야? 그리고 우리 딸이 무식하다니, 지저분하다니. 누구보다 똑똑하고 깔끔한 아이야. 학교에서도 매번 1등을 하는 애라고. 형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세경이 반에 아는 학부모 있어요. 세경이가 산만한 걸로 유명하다던데요. ADHD 검사 받아봐야 할 애라고 하던걸요. 형님, 가급적 우리 아들이랑 형님 딸이랑 붙여두지 마세요. 뭐야? 우리 딸 ADHD 아니거든? 관심 있는 게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뿐이야.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형님, 그게 ADHD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쟤 나중에 반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고요. 중졸이 낳은 애가 뭐. 그렇지. 난 저 기집애가 어떻게 크든 상관 안 한다. 사업가 며느리 둘째야. 조언 같은 거 해주지 마라. 저런 무식한 애미 밑에서 애가 뭘 배우겠니? 그리고 다 유전자 탓이라 고치지도 못할걸? 어머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저 모질이 세경이는 그냥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 공장이나 취직하면 되겠네요. 아주버님이 공돌이니까 똑같이 공순이하면 되겠네. 그런데 공장도 집중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형님, 세경이 어떡해요? 공장도 못 들어가면 그냥 잉여처럼 집에서 등신처럼 살겠어요. 동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자네까지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되지. 대학 나왔으면 수준 맞게 교양을 좀 갖춰봐. 교양? 중졸이 명문대 나온 나를 지적하다니. 진짜 웃기네. 이거 사연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엄청 웃겠죠? 어머님, 제 말이 맞죠? 그럼 당연하지. 저런 무식한 중졸애가 대졸자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웃겨서 사람들이 까무러칠 거다. 야, 중졸, 너 내 사업가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랬지? 어머님, 너무하세요. 매번 저랑 딸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아이고, 중졸아, 내가 널 며느리로 받은 게 천추의 한이다. 내 아들이 2다리를 못 쓰는 사내가 아니었다면 아마 부자 며느리 만나서 잘 살고 있었을 거야. 어머님, 제 남편은 다리가 멀쩡했어도 저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어떻게 못 고치나? 어머님, 지금 말씀으로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딸 모두 기분이 상했어요. 2사람 고개 숙인 거 안 보여요?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니까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거잖아. 넌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어머님, 학력이 낮은 거랑 집이 가난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래도 저 어머님 모시고 5년이나 살았어요. 군소리 안 하고 시집살이로 개고생했다고요. 뭐? 개고생? 야, 쥐뿔도 없는 너를 받아줘서 먹여주고 재워준 건 모르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지. 야, 넌 네가 시집살이 한 것만 생각하지? 네가 힘들었다고? 야, 거꾸로 생각해봐라. 무식한 며느리랑 같이 산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드냐? 도대체 제가 얼마나 무식하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저 5년 동안 어머님이 시킨 건 다 했어요. 동서는 시댁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서 주는 밥만 먹고 갔고요.
서방님은 어떻고요? 저를 무시하는 거로 모자라 제 남편을 하찮게 여긴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랑 한판 붙자는 거야 뭐야? 야, 더 잘난 아우가 형한테 충고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그리고 무식한 걸 무시하지 축혀 세워주리? 가방끈 짧고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고와야지. 처녀를 낳고 뒤진 부모는 도대체 애한테 뭘 물려준 거야? 빠가사리 같은 대가리만 물려주고 갔나 보네. 에휴. 어머님, 저한테 부모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왜 맨날 있지도 않은 부모님 욕을 해요? 눈깔에 힘준 거 봐라. 그러다 한 대 치겄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여보, 그만해.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나가자. 당신은 화나지도 않아? 우릴 무시하고 과시한 것만 10년이야. 이제 우리 딸한테도 막말을 하신다고. 그냥 참자. 지금 이 순간만 참고 넘기면 되잖아. 하루 이틀도 아닌 일을 왜 갑자기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참아줘. 부탁이야. 남편은 늘 풀이 죽어 있었고 시모나 동서가 막말하면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남편과 딸 욕을 하는 두 사람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그날 몇 마디 하면서 대들었던 겁니다. 저도 참다가 터진 것이란 말이죠. 그나마 남편이 조용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그만하라고 했더니 다들 밥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막말을 들은 제 딸은 해맑게 조카 애 밥숟가락에 멸치를 올려주더군요. 세찬아, 멸치를 먹어야 뼈가 단단해져. 아이, 나 멸치 안 먹어. 비린내 난다고. 누나한테 나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누나, 오늘 씻었어? 그럼 씻었지. 세찬아, 얼른 먹어. 누나가 이번에는 김치 올려줄게. 딸에는 시댁에서 욕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착한 애인지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잠시 후 조카의 밥숟가락에 김치를 올려주려던 딸이 젓가락을 놓치며 김치 한 조각을 조카의 티셔츠에 흘려버렸습니다. 아까워라. 김치, 이거 우리 엄마가 한 건데. 야, 김세경. 너 작은 엄마랑 할머니가 세찬이한테 반찬 주는 거 하지 말랬지? 너 그 티셔츠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몰라요. 네 아빠가 공장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으로도 못 사는 명품 티셔츠라고. 이 멍청한 기집애야. 저리 가! 작은 엄마, 세찬이 아직 밥 다 안 먹었어요. 제가 계속 반찬을 챙겨줘야 해요. 그래야 쑥쑥 큰다고요. 얼씨구, 이게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지엠이랑 똑같네. 너도 중학교만 졸업하고 한심하게 살고 싶니? 어른이 말하면 듣고 따라야 할 줄 알아야 해. 멍청한 기집애야. 그만 내 아들 옆에서 나와. 작은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국민학교만 나와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 나와도 무식하고 덜 떨어진 인간들도 있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작은 엄마는 덜 떨어진 무식한 사람인가 봐요. 뭐가 어째? 이런 싹수 없는 기집을 봤나? 이걸 콱! 시어머니는 옳은 말을 한 제 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할머니, 왜 때려요? 세경아, 너 괜찮니?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감히 제 딸 얼굴에 손을 대요? 내 얼굴에 그렇게 손을 대더니 이젠 손녀한테도 손찌검이세요? 정말 무식하고 덜 떨어지셨네요. 이것 봐라. 무식한 모녀가 똑같은 소리를 하네? 야, 무식한 건 니들 모녀인데 왜 자꾸 우리 똑똑한 며느리랑 나를 헐뜯어? 나도 고등학교는 나왔다. 이 멍청한 기집아. 너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시어머니가 이어서 제 뺨을 날렸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맞아서 별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의 얼굴에 손댄 걸 참지 못해 똑같이 시모 얼굴에 따귀를 돌려줬답니다. 너 지금 시애미의 얼굴에 손을 댄 거야? 인연이 지금 날 쳤어? 어머님, 이런 무식한 것들은 제대로 손 봐줘야 해요.
하극상을 일으켰으니 나도 이 무식한 형님 뺨을 날려주겠어요. 동서, 아주 잘했어. 그래야 너를 때릴 이유가 생기잖아. 자, 내 차례다, 이 갓나야. 저는 풀스윙으로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동서 몸이 획 돌아가며 바닥에 자빠졌죠. 저 무식한 중졸이 감히. 여보, 보고만 있을 거야? 어? 당신 괜찮아? 형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나는 발끈하면 안 돼요? 맨날 욕먹고 당해야만 하는 존재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잖아요. 형수가 세경이 교육만 잘 시켰어도 내 아들 옷에 김치를 흘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세경이를 제 아들 세찬이랑 놀지 못하게 하세요. 접근 금지하라고요. 야, 김세경,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른들한테 당장 사과해. 서방님, 내 딸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형님, 싸대기가 꽤 세네요. 그럼 다시 내 차례인가? 들어간다, 이 중졸아! 동서가 제 뺨을 후리기 전에 누군가 동서 뺨을 먼저 날렸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온 식구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시방, 내가 뭘 본 거냐? 저 째까는 기집애가 내 사업가 며느리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린 거야? 기가 막혀서 무식하고 멍청한 건 알았지만 감히 작은 엄마의 뺨을 날려? 저도 제 딸의 행동에 놀라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아주 정확하게 할 말을 하더군요. 하극상이요. 작은 엄마가 엄마한테 하극상 했으니까 나도 하극상 한 거예요. 뭐라고? 조그만 기집애가 돌았나? 형님, 얘 정신병원에 데려가봐요. 아니, 둘이 손잡고 같이 가보라고요. 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요. 모녀가 아주 판박이네. 내가 오늘 니년을 가만두지 않겠어. 어머님, 같이 해요. 저 중졸 오늘 조사버리자고요. 시모와 동서가 한꺼번에 저에게 달려들자 선비 같던 제 남편이 밥상을 두 사람을 향해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주버님, 지금 우리한테 밥상 엎은 거예요? 정말 진리네요. 두 사람은 존중이라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내 아내와 딸, 그만 괄시하세요. 이 자식이 기껏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서 사람 구실하게 해줬더니 뭐가 어째? 엄마가 뭘 해줬는데요? 못 걷는 저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내 아내에게 온갖 수모를 겪게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우리 딸까지. 이제 다들 인연을 끊어버립시다. 진작 해야 했었는데 너무 늦게 말했네요. 여보, 세경아, 그만 가자. 이 집안 인간들이랑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여보, 진심이야? 그래, 내가 등신이라서 참아왔는데 더는 안 되겠어.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그만 보고 살자. 끝내자고. 너 이시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오냐, 좋다. 우리야 니들이 안 보이면 속 편해서 살만할 거다. 드디어 마침내 중졸한테 형님 소리 안 해도 되겠네. 속 시원해. 제가 남편 휠체어에 태우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시댁에서 나가는 동안 뒤에서 어찌나 심하게 욕을 해대던지 뒤를 돌아 침을 뱉어버리고 싶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동서, 학벌 좋으면 뭐해? 인간이 되어야지. 어머님, 이제 드디어 벗어나네요? 오래오래 사세요. 벽에 똥칠도 하시면서요. 서방님, 앞으로 여기 두 여자한테 등골이나 쩍쩍 빨리면서 등신처럼 사세요. 지금처럼요. 제가 침을 연신 뱉자 휠체어에 앉은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잘했다며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더군요. 그렇게 더러운 마무리를 하며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렸답니다. 이후 남편과 상의해서 조금 멀리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다른 공장에 들어갔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딸이 학교 마칠 때까지만 일하고 집에 돌아왔죠. 엄마, 많이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아주 재밌어. 엄마, 얼굴이 전보다 더 밝아졌어. 할머니랑 작은 엄마를 안 봐서 그런가? 세경아. 엄마가 지난번에는 안 좋은 모습 보였지? 세경이는 어디 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돼? 나도 내년에 11살이야. 엄마가 한 행동 다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작은 엄마 딱이 날린 거야말로 엄마가 잊어줬으면 좋겠어. 맞네. 딸,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엄마, 솔직히 속 시원했지? 그건 당근이지. 남편과 딸, 그리고 저는 새로운 둥지에서 재밌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매우 평온하고 아늑했답니다. 세월은 강산이 2번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2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은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고 저도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까지 했답니다. 딸이 저희 부부에게 일을 그만하라고 야단이 심했는데 수술할 때나 아플 때를 빼고는 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엄마, 이제 일 다니지 말라니까. 이젠 내가 가장 노릇하겠다고 했잖아.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그만 보고 싶다고. 아빠도 공장 당장 때려치워. 우리 나이가 벌써 놀 나이가 아니잖아, 세경아. 너나 돈 모아서 시집 갈 생각해라. 이제 30 넘었으니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나는 시집 안 가고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거야. 세경아, 우리랑 계속 산다고? 어휴,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딸내미 다 키워놨는데 시집도 못 가고 같이 산다고? 상상만 해도 싫다. 어서 짝 찾아서 독립해. 요즘 계속 결혼하라고 보채네? 엄마, 남자가 있어야 가지. 네가 엄마 미모를 다 물려받지 못한 거라. 내가 미안하다. 엄마는 네 나이 때 남자들이 줄을 섰는데 딱한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첫사랑이라며. 그러게? 당신 내가 첫사랑이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몇 놈이나 만났어? 아이고, 웃자고 한 소리야. 내가 당신 말고 누굴 만났겠어? 난 아직도 고아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힘들게 봉사활동하던 당신의 모습이 생생하다고. 그때 내가 첫눈에 반했잖아. 나는 그 전에 먼저 당신한테 반했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나랑 잘 어울리는 여자분이 봉사하러 온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뿔싸, 당신이 나타난 거야. 여신 그 자체였지. 그런데 반전은 뭔지 알아? 원장님이 말한 여자는 다른 사람이었어. 원장님이 나더러 눈이 발에 달렸냐고 하더라. 왜 당신한테 반했냐고 비꼬고 그랬다니까? 뭐라고? 원장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안 간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가서 혼 좀 내줄까? 나도 농담이야. 원장님이 말한 여자는 당신이 맞아.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원장님이 우리 보고 싶다고 한 번 들르래. 그래, 한 번 가야지. 우리 이사 온 이후로 몇 번 못 갔잖아. 다들 잘 지내려나? 많은 애들이 고아원에서 독립했을 텐데 그 아이들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네. 화목한 가정의 잘 큰 딸. 더 바랄 게 있긴 있었죠. 딸이 시집을 잘 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댁을 만나면 절대 안 되니 좋은 시부모와 신랑감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다른 욕심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곧 은퇴할 나이이고 연금을 받아가며 살아도 충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중 누군가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군지 한참을 보고서야 알아봤습니다. 형수님, 접니다. 시동생이라고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방님?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나 보네요. 세상에, 이렇게 늙었어요, 서방님? 형수님도 만만치 않으신걸요? 이 식당에서 일하셨나 봐요? 저 이 근처에 자주 오는데. 네, 여기서 한 15년 정도 일했어요. 자, 그럼 주문하시겠어요? 곰탕 한 그릇 주세요. 저는 시동생을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던 사람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음식을 내주고 다른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대뜸 시동생이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여유 있으면 대화 좀 해요. 무슨 대화요? 그냥 얼굴 봤으니까 잘 사는가 보다 하고 식사나 하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대화를 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도 아니고 끝도 아주 구렸잖아요. 형수님, 저 그동안 형이랑 형수 그리고 세경이까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만나면 꼭 사과를 드리고 싶었다고요. 형수님,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죄송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서방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이따 한가할 때 커피나 한잔 해요. 저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지자 시동생 앞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사과는 감사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저 다시 형 가족들과 만나고 싶어요. 벌써 20년이나 지난 거 아세요? 우리가 인연을 끊고 지낸 게 20년이나 됐다고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우리는 진짜로 평생 안 볼 생각이었는데. 형수님, 아직도 가슴에 응어리가 많이 쌓여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들었다면 엄마와 제 아내가 그렇게 무시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다 제 잘못이에요. 형수님,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한번 모여서 화해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됐어요. 서방님,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어머님이랑 동서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생각이 짧으시네. 저희 식구들은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 엄마랑 집사람이 만나고 싶다 하면 만나실 의향이 있나요? 글쎄요. 저 혼자 결정하기보단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일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형수님. 저는 고민하다가 시동생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동생에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모와 동서가 저희 식구들을 만나고 싶고 화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보자고 하더군요. 이에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딸에게 시동생 만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서방님 봤어. 식당에 손님으로 왔더라고. 그랬어? 그놈은 지금 뭐한대? 20년이나 안 봐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까먹은 것 같네. 그래. 서방님이 온 식구가 한번 모이면 어떠냐고 묻던데 시어머니랑 동서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연락 왔는데 우릴 보고 싶다고 하네. 뭐야? 그새 연락처를 주고 통화까지 한 거야? 난 별론데. 우리 엄마 성격이 변했을 리도 없고 재수 씨가 한 짓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 세경이 너는? 그냥 한 번은 만나보는 게 어떨까? 아빠, 한 번 보고 옛날과 변한 게 없으면 그냥 쪽내면 되잖아. 그쪽에서 보고 싶다니까 얼굴 한번 보여주자. 딸이 아빠보다 낫네. 그럼 한 번 만나볼까? 여보, 당신은 어때? 그렇게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어머님이랑 동서가 우리한테 사과하고 푼다면 화해를 할 수도 있지.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결정됐네. 약속 잡고 한 번 보자고. 그럼 난 뭘 준비해야 하나? 준비할 게 뭐가 있어? 밖에서 보자. 괜히 집안에서 만나면 어색하고 민망하니까. 알겠어. 그럼 서방님한테 전화할게.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시댁 식구들과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시동생이 한 식당 중 야외 자리를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날씨 좋은 5월이어서 딱 좋았죠. 저희 부부는 함께 출발했고 딸 세경이는 회사에서 바로 약속 장소로 오기로 했어요. 이윽고 식당에 도착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시동생이 예약한 테라스에 걸어갔습니다. 많이 늙은 시어머니와 살이 많이 쪄서 알아보기 힘든 동서,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는 조카 세찬이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더군요. 오랜만이다. 간만이에요, 형님.
아주버님. 형, 오랜만이야. 형수는 지난번에 한 번 뵀고 형은 이제서야 보네. 보고 싶었어, 형. 그래,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 자리 마련해준 것도 고맙고. 엄마, 재수씨, 반가워요. 시댁 식구들의 인사에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보며 입을 열기를 기다려서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래, 큰애야. 20년 만이구나. 앉아서 이야기하자. 어색함이 심하게 감돌았고 의자는 바늘방석이 깔린 것 같았고 음식은 죄다 목에 걸릴 것 같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애야, 좀 먹어라. 여기 우리 손자가 사는 거다. 우리 세찬이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연구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당을 거의 매주 온다. 아, 세찬이가 서울대에 갔군요. 정말 대단하네. 축하해, 세찬아. 그런데 너희들 딸은 왜 안 오니? 아, 세경이요? 퇴근하고 오고 있는 길일 거예요. 아까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저기 올라오네요. 제가 늦었죠? 죄송해요. 할머니, 작은아빠, 작은엄마, 세찬이 모두 반가워요. 다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넌 뭐 하다 이제 오냐? 어디 좋은 회사라도 다니니? 네? 아, 작은 회사 다녀요. 딸이 오자마자 회사부터 묻더니 동서가 학력을 물어보더군요. 세경이 너는 대학 어디 나왔니? 아,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직업전문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도 학비가 저렴하고 취업률이 좋은 대학을 나왔죠. 전문대? 이야, 대학에 가긴 했구나. 우리 손녀가 중졸은 아니라니 다행이네. 야, 축하한다. 전문대식이나 나와서 회사까지 다니니 정말 큰일 해냈다. 시모와 동서는 살짝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니 다시 음식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10분 정도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근질거렸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예, 큰애야. 너 혹시 아직도 중졸이니? 검정고시로 시험 치러서 고졸은 했지? 아니요. 저한테 학력이 필요하나요? 어머, 그럼 아직 중졸이란 말이야? 그래. 내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나 보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어머님도 참. 형님이 공부한다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겠어요? 세경이를 보세요. 직업전문학교를 나왔다잖아요. 거긴 돈만 주면 들어가는 2년제라고요. 딱 보아하니 세경이는 지금 공장 다닐 것 같은데. 맞지, 세경아? 두 고부는 왜 그리 학력과 직업이 궁금한지 자꾸 물어보더군요. 딸은 매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공장 다녀요. 일이 재밌어요. 어머머, 어쩜 좋아? 나이 30 넘어서 공장 다니는 게 좋다고 하니 남편감으로 나중에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세경아, 너 사귀는 남자는 있니? 아니요, 없어요.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려고요. 우리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모시고 살려고요. 어머머, 우리 손녀가 정말 착하네.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부모를 모시겠다니. 둘째야, 우리 손자는 너희 모시고 산다고 하니? 어머님도 참. 어머님 손자가 서울대 출신 연구원이에요. 여자들이 줄을 서서 만나달라고 난리라고요. 얘가 사귄 여자만 해도 한 트럭이에요.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아, 큰애야, 이 스카프 보이니? 명품인데 알아? 우리 손자가 할머니 생각해서 선물해 준 건데 예쁘지 않니? 역시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니까. 세경이는 공장 다녀서 버는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선물이나 용돈을 제대로 받기나 하니?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손자한테 선물도 받으시고.
저희 딸도 선물 잘하고 용돈도 매달 줘요. 저희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세경이 고집이 절 닮아서 매번 과한 효도를 받고 있어요. 꽁순이한테 받아봐야 뭐가 있겠냐? 그리고 너희는 힘들게 공장에서 일하는 애 등골을 빼먹고 싶니? 어머님, 자꾸 말씀이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여기 화해하러 나온 자리 아닌가요? 제 딸 직업이 어쩌네 하는 말씀은 자제하시고 만남의 본질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한테 사과하고 싶다면서요.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야, 둘째 아들, 너? 우리한테는 얘네들이 사과한다고 만나자고 했잖아. 그게 저는 다 같이 만나면 누구든 먼저 사과할 것 같아서 양쪽이 똑같이 말을 전했어요. 얘가 정신이 나갔네. 야, 내가 얘네들한테 사과를 왜 하니?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20년 전 나 들이받고 침까지 뱉고 나간 것들이야.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해?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우리가 미쳤다고 이 두 사람한테 사과를 해요? 자존심이 허락 안 해서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시모와 동서가 먼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시동생이 저희 부부를 간절히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부 역시 먼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면 살았지 사과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당한 시짜지를 사연 안에 모두 담으면 밤을 새워야 할 정도입니다. 아주 지극히 일부의 이야기만 적었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와 남편도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하자 바로 시모와 동서의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변한 게 없네. 역시 무식한 중졸이 뭘 알겠어? 지가 잘못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건 20년이 지나도 모른다고.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니까? 맞아요, 어머님. 우리 아들 보세요. 세찬이는 서울대 나와서 교양 있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다고요. 공순이라니. 우리 아들이 공순이랑 겸상을 하다니 생각할수록 웃기네. 두 분 여전하시네요. 남 무시하는 거,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대하는 거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변함없이 잘 사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행동하다가 누구한테 얻어맞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제가 받아쳐줬더니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말하는 꼬라지 보소? 야, 내가 어디 가서 너한테 하던 것처럼 대하겠냐? 네가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언성부터 높아지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너처럼 행동 안 해. 아, 그러셨구나. 아무튼 만수무강하실 것 같아 보기 좋으시네요. 동서도 별일 없이 잘 지내서 그런지 살이 뒤룩뒤룩 쪘네. 멀리서 보고 하마가 온 줄 알았어. 그리고 인상의 성질머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런지 굉장히 비호감이야. 저는 막 나가기로 한 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와 동서가 시뻘개진 얼굴로 저에게 또 무식하고 교양 없다며 쌍욕을 뱉어내더라고요. 저는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 열이 받았는지 있는 욕 없는 욕 싹 끌어와서 아주 그냥 랩을 하더라고요. 이 싸가지 반토막 난년아. 애미애비한테 버림당한 년이 크면 다 너처럼 되냐? 낳은 자식도 저 모양인 걸 보니 아마 네 부모는 발정나서 널 실수를 하고 버렸을 거다. 그러니 천성이 그 모양인 거지. 어쩜 어머님 비유를 그렇게 찰지게 잘하세요. 너무 멋지세요. 두 분을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잘못된 결정을 했네요. 여보, 세경아, 우리 그만 일어날까? 아무래도 그게 좋겠네. 저희 부부는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딸은 조카 옆에서 밥에 반찬을 올려주고 있더군요. 세찬아, 너 어릴 때 누나가 이렇게 챙겨준 거 기억나냐? 이 누나가 오랜만에 동생 챙겨줄게. 너 요즘 김치는 먹냐? 아니, 잘 안 먹어. 요놈, 나이 먹고도 편식을 하네.
너 누나가 주는 거 다 먹어. 자, 김치 올라간다. 그 순간 딸이 실수로 조카 옷에 김치 국물을 튀겼습니다. 그러자 분개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딸의 따귀를 찰싹 하고 때리더군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공순이 주제에 어딜 내 손자에게 김치 국물을 튀겨? 우리 손자는 고귀한 연구원이야. 네가 평생 공장에서 일해도 우리 손자 같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귀한 딸 얼굴에 손을 대요? 감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들 봐라. 옛날 20년 전 그 상황이네? 한판 붙어보자 이거야? 안 되겠어. 한 대 더 맞아라 이 공순이년아. 딸의 얼굴에 손을 휘두른 시어머니의 손은 곧 누군가에게 잡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여러 남자들이 저희가 있는 테라스에 들어와 시어머니의 손을 제압했고 딸을 보호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이요? 박 부장, 지금 왜 들어왔어요? 내가 분위기 좋으면 3단 케이크 가지고 오랬지. 이런 식으로 등장하라고 했습니까?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손찌검을 당하시는 걸 보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대표님, 가족 모임이 맞는 건가요? 다들 대표님과 부모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나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야, 김세찬. 너 내 대학 후배잖아. 이 자식이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실 제 딸은 전문대학을 나와 공장을 1년 정도 다니다가 혼자 벤처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100명 가까이 있는 직원들의 대표였습니다. 연간 매출이 최소 900억을 넘어가는 회사였죠. 딸의 부하 직원 중 하나가 조카의 대학 선배라고 하던데 바로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아니, 서울대 경영학과의 수석 선배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긴 왜 저희 사촌 누나를 아세요? 내가 모시는 대표님이지. 우리 회사 모르냐? 세경공학이라는 회사 못 들어봤어? 세경공학이라면 그 20개국의 반도체 기계를 수출한 회사요? 누나가 세경공학 대표였어? 어허, 야, 우리 대표님한테 반말하지 마라. 내 앞에서는 깍듯하게 모셔. 이 대리님, 말 조심해요. 내 사촌동생한테 그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대표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다들 물러가세요. 오늘 우리 부모님 기 살리려고 다들 불렀는데 괜히 부른 것 같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대표님, 이따 저녁에 사우디에서 오신 멜랍 망수롱 회장과 미팅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을 거의 확정짓고 오시는 거라. 알겠어요. 그럼 저기 옆 테이블에 앉아서 대기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테니 거기 앉아서 식사라도 하세요. 네, 대표님. 다들 들었지? 앉아서 대기하라. 네, 알겠습니다. 제 딸의 정체가 밝혀지자 시어머니와 동서는 놀란 눈으로 제 딸을 뚫어져라 보더군요. 세경아, 네가 회사 수장이었어? 공순이가 아니라? 할머니, 저도 공장에서 일하니까 공순이죠. 그런데 할머니, 저 뺨 맞은 데가 많이 아프네요. 아이고, 내가 귀한 손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안 되겠다. 내가 내 뺨을 갈기도록 하마. 시어머니는 바로 비굴해진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당신의 뺨을 몇 대 날리더군요. 어찌나 웃기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등장할 때부터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걸 그랬어요. 아무튼 딸이 잘 나가다 못해 서울대 부하 직원을 둔 걸 알고 시댁 식구들은 깨갱거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무식하긴 하지만 딸을 잘 낳았죠? 얘, 네가 무식하긴 뭐가 무식하니? 너 옛날에 나랑 살 때 살림을 아주 똑 부러지게 잘했다.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말을 못한 것 뿐이야. 형님, 학력은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중졸이면 어떻고 국졸이면 어때요? 잘 살면 그만이지. 우리 세경이가 엄청 잘 나간다고 하니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세경아, 너희 회사 매출 얼마나 나오니? 매출이요? 대리님, 와서 브리핑 좀 해주세요.
서울대 출신이라 기억력 좋으시죠? 네, 대표님. 저희 회사 매출은 작년 총 1912억 4,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도 알려줘 봐요. 네, 부장 연봉 11억, 차장 월급 9억, 과장 7억, 대리 5억입니다. 평사원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게 주고 있었네. 다들 엘리트만 모였는데 받는 돈이 너무 적으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니 전 직원들한테 연봉 10%씩 올려주겠다고 전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 딸의 서울대 부하 직원이 브리핑을 하자 두 고부의 눈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연봉 1억을 겨우 받는데 세경이 회사 평사원이 3억 5천을 받는다고? 네, 저희 회사가 조금 잘 나가서요. 아까 말한 매출 말고도 들어오는 돈이 많다 보니 그냥 대충 이러고 살아요. 아직 회사가 개미 똥꼬만해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할머니, 제가 아까 귀한 손자 옷에 김치 국물을 튀었으니 양복 한 벌 맞춰줄게요. 그럼 화가 풀리시겠어요? 아까 김치 국물? 예, 됐다. 세찬이가 입고 있는 게 뭐 대단한 옷이라고. 세경아, 그럼 너희 집은 어디니? 저랑 부모님이 같이 사는 집은 단독주택이에요. 거기 땅을 사서 120억 주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2층짜리인데 별거 없어요. 수영장이랑 사우나 있고 영화관도 하나 있어요. 방은 7개밖에 없고요. 정말이냐? 예, 우리도 너희 집에 놀러 가면 안 되니? 집주인인 엄마한테 물어보셔야죠. 전 돈만 냈지 명의는 엄마 거예요. 세상에, 그 비싼 집을 부모한테 사주다니 정말 멋지구나. 큰애야, 나 너희 집에 한번 놀러 가면 안 되겠냐? 제가 손님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청소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가 가서 청소해 줄게. 그리고 내가 무슨 손님이니? 네 시어머니인데. 아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네 엄마를 할게. 날 엄마라고 불러다오, 세아가. 형님, 저도 놀러가게 해주세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까지 비굴해지다니 둘 다 속물 근성은 여전하시네요. 제가 콕 짚어주고 말했더니 두 고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입에 개거품 물고 달려들어야 정상인데 가만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답니다. 저는 남편과 딸애와 눈을 마주치며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정리된 마음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역시 오늘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시머리의 사과를 받을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심한 막말을 하다가 제 딸 정체를 알고 설설 기는 걸 보니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걸 절실하게 깨우쳤습니다. 어머님, 동서, 그리고 서방님, 우리 계속 만나지 말고 각자 인생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그럼 그만 일어날게요. 역시 나오는 게 아니었어. 여보, 오늘 잘 참았어. 아까 세경의 직원들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이 폭발하는 줄 알았는데 타이밍이 좋아서 잘 넘어갔네. 우리 딸이 맞은 건 억울하긴 하지만. 아빠, 나 괜찮아. 아까 할머니가 스스로 자기 뺨을 날렸잖아. 그거 보고 다 풀렸어. 아무튼 이제 그만 일어나요. 더는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 세 식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두 손으로 감아주더니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진짜 소름 돋아서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아가, 새아가, 나의 며느리이자 가슴으로 낳은 내 딸아. 지난 20년 동안 네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 그런데 다시 연을 끊자고?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내 소중한 며느라, 천륜이 어떻게 끊어지겠니? 그동안 끊고 잘 지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잘난 동서랑 서방님, 그리고 서울대 나온 연구원인 세찬이가 있는데 저희 식구들이 필요 있겠어요?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째 며느리 사업 진작에 망했다. 저거 알고 보니 헛똑똑이더라. 그리고 둘째 놈은 하는 일마다 줄줄이 망해서 지금은 백수로 지내고 있어. 그리고
세찬이는 지금 연구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거기도 천재만 모여 있어서 내 손자가 따라가지 못해서 허둥지둥대고 있다고. 그런 것까지 다 말해줄 필요는 없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니 유감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손녀 회사에 얘네들 좀 취직시키면 안 되겠냐? 글쎄요, 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세경아, 혹시 가능하니? 당연히 안 되죠. 저희 회사의 절반 이상이 유학파의 서울대 출신들이고 수석 차석들 천지예요. 아까 서울대 나온 대리님한테 들었는데 세찬이 성적 별로라고 하던데. 그리고 이해력이 많이 딸리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취직하고 싶으면 일단 이력서 넣어보라고 해요. 인사팀이 연락해줄 거니까. 뭐야? 지금 내 손자를 바로 취직 못 시켜주겠다는 말이니? 네 작은 아빠 엄마도? 할머니, 제 회사가 동네 슈퍼도 아닌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취직을 시켜요? 쌍팔년도이나 하던 짓은 절대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력서부터 넣어보라고요. 작은 아빠, 엄마, 세찬아, 내 말 이해하셨죠? 딸이 당차게 말하자 식구들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저나 딸이나 시댁에 조금도 뭘 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채자 시모가 다시 태도를 전환했습니다. 내가 잠시 연기 좀 해봤다. 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아부를 좀 해봤지. 그런데 역시나 무식하고 천박하구나. 감히 내 식구들을 무시해? 이 똥물에 튀겨버리려나. 너나 네 딸년이나 아주 똑같구나. 이기적이고 무식해. 형님, 저도 연기 좀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경이가 잘 나간다 한들 한철 사업가일 뿐이에요. 얼마 못 가 망할 게 뻔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가도 되죠? 엄마, 운전기사님이 벤츠 사고 났다고 해서 벤틀리로 급하게 샀대. 시승감이 좋을지 모르겠네. 아무거나 괜찮아. 저번에 슈퍼카인지 뭔지 그런 거만 안 타면 된다. 세경아, 너 차가 20대나 되는데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알겠어. 나중에 일 잘하는 직원들 나눠줄게. 자, 그럼 어서 갑시다. 할머니, 작은아빠, 엄마, 세찬아, 잘 있어. 우리 평생 보지 말고 살아요. 저희 식구들과 딸 부하 직원들이 다 같이 움직이자 시모와 동서는 부러움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 제대로 밟아준 거라 생각하기로 하고 다시는 그 집 인간들을 보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20년 만에 만났지만 화해하지 않고 끝내버렸네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딸애가 조카에 대해 말하더군요. 엄마, 세찬이 있잖아. 걔 진짜 이력서 넣었더라? 다니고 있던 연구실에서 나가라 그랬나 봐. 지금 백수래. 뭐라고? 서울대 나온 놈이 백수라고? 엄마, 대학이랑 취직이랑은 별개야. 눈이 높아서 취직 못하는 백수들이 천지 삐까리라고. 아무튼 이력서 들어왔는데 세찬이 그놈 대학만 서울대 나왔지 거기서 꼴찌로 졸업했대. 별거 없다는 거지. 아무튼 인사팀에서 자격 미달로 걷어내버렸대. 뭐야, 정말이니? 아우, 속 시원해라. 그리고 작은아빠 엄마도 날 찾아왔었어. 둘이 백수라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나더러 투자 좀 해달래.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해줬니? 당연히 거절했지. 능력 없으면 사업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라고 알려줬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작은아빠네 식구들 지금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더라. 사업 망하고 줄곧 할머니 집에서 살았나 봐. 그런데 할머니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사업을 또 벌였는데 폭삭 망해서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대. 정말 가지가지 한다. 집구석 인간들이 죄다 망해버렸구만. 그래서 어떻게 된다니? 아마 경매로 집 넘어갈걸? 느낌이 안 좋은데? 거지 꼴라면 우리한테 와서 빌붙는 거 아닌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받아보니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일단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기로 했죠. 얘들아,
집이 정말 크구나. 어머머머머, 저기 창문 뒤에 수영장이 보이네? 어머님, 무슨 일로 식구들이 단체로 몰려왔어요? 전 할 말이 없는데. 그게 말이다. 실은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얘네들 사업자금 마련해준다고 대출 받았다가 이 꼴이 났지? 아, 대충 들었어요. 제 딸이 발이 워낙 넓다 보니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죠. 그래, 그럼 말하기 더 쉬워지겠구나. 우리 여기 남는 방을 좀 써도 되겠니? 형님, 방이 7개라서 그냥 두기 아까우시겠어요. 아니야. 방마다 강아지가 있어. 우린 개집이 따로 없어서 강아지들한테 방 하나씩 줬어. 당신들이 지낼 공간은 없다고. 뭐, 당신들? 그네야,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나는 네 시애미이자 엄마 아니더냐? 네가 다 받아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나 하나라도 받아주렴. 늙어서 갈 곳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니? 어머님, 너무 하시네요. 혼자 살아남겠다 이겁니까? 형님,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싸울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연을 끄는 모든 원흉은 바로 시어머니라고요. 시어머니만 빼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세경이 회사에 이사급으로 취직시켜 주시고요. 아이고, 바라는 것도 참 많네. 다들 받아줄 마음 없으니까 조용히 나가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당신들과 우리는 남남이야. 당신들을 다시 만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이러면 나가리인데. 모르겠다. 일단 무릎부터 꿇어야지. 어머머, 비굴하게 지금 뭐 하시는... 안 되겠다. 여보, 세찬아, 우리도 꿇자. 어서. 4사람은 저희 식구 앞에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과거 저에게 막대했던 일들과 제 딸에게 한 짓, 그리고 남편을 괄시했던 모든 날을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했죠. 시모와 동서는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가며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하자 남편이 가로채더군요. 여보, 내가 할게. 이것들 보세요. 4사람은 우리 식구들과 적이에요. 원수라고요. 다시 보고 실컷 깨달았다고요. 아들아, 꼭 그래야겠니? 우릴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거야? 아주버님, 저희 갈 곳이 없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형, 내가 잘못했어. 모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동생 한 번만 살려줘라. 우리 부부는 평범한 사람이고 딸이 잘난 거야. 우리 딸 덕을 보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그냥 일어나서 꺼지시지. 4사람이 우리 앞에서 잘못했다고 비는 걸 보니 재밌긴 한데 많이 추하다. 그만 보고 싶으니까 나가. 제 남편이 말했음에도 시댁 인간들은 무릎 꿇고 꿈쩍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딸애가 마당에 있는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키 190cm에 몸무게가 120kg인 거구였습니다. 격투기 선수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 제 딸의 운전기사가 되었죠. 기사님이 한 사람씩 잡아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자 힘없이 대굴대굴 굴러 쫓겨났습니다. 다들 나가 떨어지는 걸 보니 개운하네. 코끝이 알싸한데 도파민이 터져버리는 것 같아. 어이, 쓰레기들, 따라하세요. 한 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다. 왜 안 따라해요? 더는 먹히지 않을 거란 걸 느낀 4식구는 그대로 대문 밖을 기어서 나갔습니다. 이후 시모는 양로원으로 들어갔고 시동생 부부는 공장과 식당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동서가 그렇게 직업 비하를 하더니 지들이 욕하던 일을 하고 있다네요. 또 서울대 나온 조카놈은 서울대 타이틀만 믿고 큰 회사에만 지원서를 넣었는데 연구소에서 일했을 때 게으르고 일 못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력서를 내면 바로 걸러버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 백수로 지내고 있대요. 정말 웃기는 결말입니다. 저와 남편, 딸애는 여전히 셋이 같이 살고 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드디어 딸애가 연애를 한다는 겁니다. 평생 우리 부부를 위해 헌신하려던 딸이 독립하게 될 것이니 마음이 놓이네요.
앞으로 바빠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